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봄 국내 자살률은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인데요. 열린 라디오 YTN에서 연속으로 마련 중인 시간이죠. 자살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오늘은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계신 양두석 가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정치이긴 하지만 2020년 3월까지 국내 자살 통계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상당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혹시나 자살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수치로 나타나기는 3월에 자살률은 전년거에 대비해서 한 5%가 하락됐고 2018년도에 비교해보면 25% 하락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수치를 보면은 1월, 3월까지 보면은 1월 달에는 한 1041건, 2월 달에는 938건, 3월 달에 1066건 그래서 2월 달에 약간 늘었지만은 3월 달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서 2018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큰 폭으로 25%나 낮춰졌습니다. 네. 뭐 다행이긴 한데 이게 자살 건수가 월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심각하지만 그나마 올 1, 2, 3월 자살 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니까 참 다행인 소식부터 전해주셨는데 이 재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지금 현재 사태를. 이게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줄었다. 좀 의외인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그 재난이 항상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라든가 기업 민간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모두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외롭고 자기가 힘들고 고독하고 이럴 때 자살이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많은 그 사망자를 냈던 세계적인 그 재난을 갖다가 살펴보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 동일본 지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9.11 테러가 당시 발생됐을 때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자살이 늘어났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사태 이후가 문제가 돼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자살이 혹시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가 극복한 이후. 예. 네. 그렇군요. 재난 상황 이후에 이렇게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사실 우리나라 이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에 뭐 K-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경제, 사회, 뭐 전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 그렇습니다. 예방 대책도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살을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35조를 하고 재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자살이 이후에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가게가 어려워지고 또 기업이 어렵고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실업이 발생되고 또한 그 부채가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괴롭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 외로움, 특히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라든가 이래서의 자살이 늘어날 것이 상당히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 대책도 마련하지만은 자살 예방 대책도 같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는 이제 실업이 발생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직업도 구해드려야 되고, 또한 지금 비대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N 상담의 한라인 상담 강화라든가 특히 지금 학생들이 그 방학 중에 SN을 통해서의 집단 괴로움도 당할 수가 있고 학교를 못 가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네.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또 가정 내에서 학대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책이라든가 같이 정부 지원 대책과 함께 자살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자살 예방 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또 이 민간이나 전문 기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 시민들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이게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로서는 전국에 지금 안전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전국에 한 460군데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화재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진체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에 전국의 학생들이라든가 성인들이 1년에 한 250만 명이 방문을 해서 이런 체험을 하는데 굉장히 안전사고에 큰 역할을 하는 그 체험관인데 여기에 우리 생명사란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안이신 거예요. 예. 전국에 한 460곳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안전체험관 예, 여기다가 생명사랑 체험 공간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네. 생명사랑 체험관은 생명의 소중함을 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세상이 어렵고 또 힘들고 희망이 없고 그래가지고서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생명 소중함 같은 것도 전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살을 갖다가 1년에 한 13,000명이 자살하지만은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려 10만이 넘는 하루에 720명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될 말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또 사랑의 손길을 갖다 보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젊었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런 걸 극복을 이겨내서 네. 성공한 사례 같은 것들 아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 전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어떤 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안내판들도 만들게 되면은 학생들이라든가 성인들이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사랑 체험관을 한번 들려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희망을 갖고 그러면 자살로부터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헤쳐나와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상당히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지진 같은 재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인명피해에 대한 어떤, 경고의식,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고를 그래서 예방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런 안전체험관인데 사실 사망자 수로 따지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인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잃는 그 소중한 생명이 못지않게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살로 인한 우리가 인명피해는 인명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그런 취지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이런 생명, 사랑, 체험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은데 그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자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대 때
얼마 전에 끝난 20대 때 국회의원 39분이 모이셔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을 형성을 해서 법제도를 만들고 또 세미나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21대 때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서 자살 예방 포럼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6월 17일 날 자살 예방 코로나19와 중년 세대의 자살과 그다음에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 우리 국가의 중추죠. 중년 세대들의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세미나도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계신 양두석 가천대 교수였습니다.